겨울이 지나고 산뜻한 봄이 어깨를 스치는가 했으나 어느새 저 멀리 여름이 손을 들어 인사하는 계절입니다. 여기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고정을 노리는 일일 DJ 원정환입니다. 저희가 6월에 그룹 전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이야기고요. 각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원래 본 녹음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차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지 안주인분들 모시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항상 질문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네. 이렇게 정작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답답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별로. 왜 별로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네. 저희끼리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 때도 사실 다른 분들 다 하시면 약간 이렇게 맞춰주시는 역할을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게 나도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더 어필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많으셨을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었었는데 뭐 아무튼 오늘 두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리지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웃기네요. 재밌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이 방송의 호스트죠. 오늘은 게스트 느낌으로 네. 있는 거고,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저희가 이제 팀을 시작한 이후로 저희가 어떤 팀이지? 이런 게 점차 좀 정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 인터랙션 좋아하고 스토리 좋아하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앤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튜디오라고. 근데 요즘은 좀 스토리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되게 메인인 거다? 네. 스토리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작품도 하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네. 또 이 팟캐스트 자체도 스토리를 수집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 팀이 뭘까? 스토리를 수집하고 만드는 게 우리 네. 팀이다? 어떤 매체든 상관없이 너허. 그게 저희 소개로 점점 더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허. 그렇습니다.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아하,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분 이 활동하시면서 그냥 혼자 예상하기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때 당시도 사실 메인으로 삼으셨고 한다고 들었을 때 아마 이걸 메인으로 하시되 어떤 활동이 뭔가 약간 잡혀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정말 찐으로 스토리를 메인으로 그냥 밀고 가시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책 같은 얘기도 그렇고 뜨개질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활동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하고자 했던 바를 굉장히 충실히 이행하시지 않나라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가 이거 그냥 좋아서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야기잖아. 야 이거 이야기 맞네. 야 우리 다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막 뭔가 이렇다 한 하나의 타이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밀고 있는 게 이야기 수집가라는 그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끼리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는 아트 컬렉티브라는 것을 좀 호칭을 저희 호칭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설명하는 말 중에 이야기 수집가 그리고 이 팟캐스트의 타이틀 자체도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모으는 클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체성을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지 활동의 시작과
또 이 전시 시작하실 때랑 지금 그래도 몇 달이 좀 지났는데 좀 느끼는 변화 같은 게 있으세요? 변화요. 네. 전에는 원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뭐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이라거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좀 하면서 네. 이게 될까? 어떡하지? 이래도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맞아 이거 하면서 좀 확신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익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막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일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맞다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는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하지라고 진짜 무슨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불투명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템들이 그래도 이제 형태가 이제 상상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나와가지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과정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사실 이 공간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교 그 창업 공간 그걸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템? 그게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와 막 동떨어져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야기가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되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때는 마치 1단계부터 안 가고 그냥 바로 10단계로 가려고 했던 느낌? 저희가 그때 또 운 좋게 면접까지 간 거예요. 1차는 붙은 거였죠. 그리고 그때 진짜 많이 지원했대요. 막 400팀? 맞아. 경쟁률이 경쟁률이 엄청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되게 어떻게든 좋게 보셨는지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게 그때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바로 10단계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더 방향을 모르겠고 마치 안개 속에 쌓여있는 것 같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 저희가 그래서 우리 단계를 쪼개볼까 이렇게 말한 적은 사실 없지만 그냥 계속 생각하고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부터 하면 좋겠다. 그럼 그것이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캐릭터 아카이빙이고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확신이 드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멀리 목표를 하나를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이렇게 걷다 보니 걸어지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단계가 아니실까? 그쵸. 맞아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좋습니다. 저 그때 응원합니다. 리액션이 좀 과한 것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반응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참여만 하다가 그냥 편하게 해야지 하니까 되게 저 스스로 약간 릴렉스 되는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아니 지금 호스트 입장이시잖아요. 갑자기 자세가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되게 엄청 여유로워졌고 맞아. 진짜 찐 몇 년 DJ 하신 사람 같은. 좀 편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정 코너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떠들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위기감 느껴요 지금. 위기감까지. 나중에 갑자기 방송이 생겨.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자리,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이제 그룹 전시 예정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야기에서 또 어떤 주제로 풀어가실 예정이신지 작업 중인 과정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먼저 말하고 싶은데 사실 이 그룹 전시를 기획한 게 저희예요. 저희가 사람들을 모았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저희는 주제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큰 주제를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했던 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였고 이제 저희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네.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그 이야기의 성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다는 건데 청자의 반응이나 그 이야기가 청자에게 전해질 때 네.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걸 작품으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 3점의 작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반응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친구들 몇 명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뭔가 반응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불특정 다수가 됨에 따라서 그 반응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되게 부정적인 반응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에 따라서 이 반응에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인터랙티브한 작품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 사실 작품이 화자고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이 청자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바꿔서 작품을 보고 있는 그 관객 청자가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관객이 화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벌림이 말한 작품이 화자가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저희 작품에 있는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화자다. 그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냐 혹은 어떻게 관람하냐 그러니까 제 형태를 구체적으로는 뭐 모르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작품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이게 곧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좀 바꾸게 되는 현상으로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이런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웃긴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도 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서 또 선별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웃기게 생각할 사람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친구들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안 웃긴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저는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할 사람들한테만 말하니까 그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할 텐데 아까 벌림이 말했듯이 더 멀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뭔데? 뭐가 웃기다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나 뭐 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을 그런 상황을 약간 재현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 이제 그걸 보시는 관람객이 그 상황을 경험을 하고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멋집니다. 그 어떤 거리라는 거를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 뭐 이런 것도 함께 좀 치환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어서 말씀 주시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청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붙인 제목은 뭐 필터링인데 그래서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봐도 되게 다른 포인트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뭐 내가 신발을 사야 된다 하면 그날은 이제 사람들 신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주의가 항상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고 끌리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르게 보겠지?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세 그리고 번째. 마지막 작품은 이제 각색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이 전달될 때마다 각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랑 뭐 누가 같이 있었다. 이게 팩트인데 네. 전달되고 보니까 막 나랑 얘랑 뭐 거의 막 진짜 좀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애까지 나왔다. 네. 사실 둘이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덧붙일 때가 있다거나 최근에 유퀴즈에 이경규님이 나오셨어요. 네. 이경규님이 자기 몇 달 묵혀둔 유퀴즈에서만 푸는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말하신 게 네. 그분이 연말에 대상포진이 걸리셨대요. 네. 근데 그때가 연예대상 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야 나 대상포진 걸렸어 이랬는데 그게 연예의 대상을 받는다고 이제 와전이 된 와전이 거예요.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됐을 때 친구 만났더니 너 연예대상 받았다며? 네. 나 대상포진 걸렸다고. 이 대상이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각색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러한 밈들도 전 좀 꽤 봤었거든요. 네, 맞아. 저번에 그 성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뭐 회사에서 토익 책을 한번 펴봤을 뿐인데 근데 막 무슨 뭐 해외로 뭐 간다더라. 막 유학을 간다거나 막 맞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이게 각색되는 그 네. 과정이 너무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어허. 그래서 그게 이제 화자랑 청자가 있고 항상 그리고 또 청자가 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청자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청자가 어허. 뭐 청자 청자. 고려 정자. 청자에 대해서 성님이 어허. 청자를 샀다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네. 네, 그런 관계나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과정이나 전해진 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도 이렇게 보지만 가장 그 이야기 그 자체에 굉장히 충실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주실 때 네. 많이 나온 단어 이제 화자, 청자 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가, 와전되는가 이 현상을 굉장히 가장 이렇게 딱 핀포인트가 돼서 집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좀 경쟁을 벌림이 왜 그 위기감을 느꼈는지 알겠어요. 아니 저희는 되게 뚝딱 다음 맞아.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 엄청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넘어가시네. 수루룩 좀 그 뭐지? 담 넘듯이? 뭐지? 넘듯이. 구렁이? 모르겠어. 네. 뭐 이거 하여튼. 질문에 이제 대답을 네. 하자면 저희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하자라고 해놓고 사실 그때까지도 저희도 생각한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사실 진짜 엄청 큰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얘기를 별로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성님이 진짜 헤비토커세요. 헤비토커. 네, 끝도 근데 없이 말한다. 네. 완전 헤비토커신데 그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느꼈어라고 항상 마무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좀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대체로 뭔가 현상을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 A는 비행동을 하는 게 싫다고 말했는데 그 A가 비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 네. 뭔가 내가 말을 뱉었지만 행동은 그게 아닌 뭔가 모순된 상황? 그리고 뭐 이런 각색이라던가 뭐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얘네한테 말했더니 되게 좋아해줬는데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다. 라는 그런 썰 같은 걸 계속 들려주시면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뭔가 그걸 종합해서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그럼 우리 이거를 작품으로 풀어보자. 이걸 주제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이것도 하나였을 거고. 네. 막 엄청 떠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청자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냥 계기라고 하면 어쨌든 그냥 매일매일 떠들어요. 매일매일 본 것에 대해, 들은 것에 대해, 내가 겪은 것에 대해 끝도 없이 떠들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건져 올라가듯이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갑자기 제가 수많은 말을 뱉을 때 벌림이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듣다가 패스 마치 이렇게 넘기듯이 맞아. 이렇게 넘기다가 괜춘 하면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맞아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노트에 이렇게 적으면서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인터랙션을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다 보면은 뭔가 하나의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말씀 주신 게 약간 그냥 제가 느낀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또 이렇게 제 주변에 이런 뭐 영화나 작품 원래 처음 할 때는 좀 자전적인 내용 위주의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서 왜 두 분은 왜 자전적인 얘기 말고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서 좀 이렇게 떨어진 관계, 현상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실까 했는데 두 분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 이미 자전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변 상황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게 아닌가.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데 왜 뭐 굳이 내 얘기를 싫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안에도 자전이 들어있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B가 행동하는 게 싫어 하는데 B 행동을 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뭐 어느 날 느껴가지고 벌림한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벌림이 저는 항상 뭔가 저의 코멘트를 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을 받았을 때 저를 다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러면 벌림도 자기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다. 혹은 뭐 아니면 자기 주변에 누군가도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현상이고 저희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셉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두 분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어떤 형태? 뭐 매체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저희가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제목은 반응, 두 번째는 필터링, 그리고 세 번째는 각색인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인터랙티브 컨텐츠예요. 그래서 아트워크.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링은 저희가 클레이로 해서 만들려고 해요. 클레이가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어요? 폴리머 클레이라고 찰흙 같은 건데요. 그걸 네네. 오븐에 구우면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다채롭고 그걸로 저희가 이전에 도자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뭔가 만드는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도자기라는 것은 이제 시설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숙련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실력이 되진 않아서 뭐 대신 대체해서 뭔가 폴리머 클레이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폴리머 클레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폴리머 클레이고 또 이제 그 벌림의 추억의 장난감이 있어요. 폴리포켓. 네, 그 형태를 이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폴리포켓이 두 번째.
필터링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네. 필터링을 이제 클레이로 할 예정이고 폴리포켓 형태를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각색은 네. 저희가 또 그 터프팅을 배웠었거든요. 네. 터프팅의 매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실의 매력을 저희가 요즘 실에 되게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터프팅까지는 좀 이제 또 아까 그 도자기처럼 다른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기 때문에 네. 펀치니들이라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실을 넣어서 네. 만드는 거고요. 뭐 터프팅은 이제 기계 총으로 이렇게 총을 이렇게 그 세워놓고 실을 쏘는 맞습니다. 것 같은. 그렇게 쭉 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찌르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많이 크진 않을 것 같고 레이어처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셋이 있으니까 네. 제가 1단계 그리고 원정환님이 2단계 벌님이 3단계 이런 식처럼 이게 레이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어 형태? 레이어 네. 느낌으로 쌓아가는 네. 느낌으로. 그 각색을 하나씩 네. 쌓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거 작품 3개가 사실 되게 다른 재질? 전혀 다른 소재인데,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매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전혀 다르게 하신 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이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자라는 식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주제를 가져가신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토를 빚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네. 마침 이 주제가 있네? 네. 이걸로 점토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제를 풀 때 점토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폴리머 클레이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싸!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실로 하는 작업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성님은 그 개인적으로 뜨개를 되게 자주 하시고 네. 저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실로 펀치니들을 꼭 하고 싶은데 마침 각색이라는 그 주제랑 펀치니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너무 잘 맞네? 아싸!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걸 좋아해요. 뭐 저희 그 다른 이제 아이덴티티 중에 깔짝클럽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깔짝클럽이었던 건지 간단하게. 깔짝클럽이라는 것은 저희가 또 엄청 깔짝깔짝 배우는 걸 좋아해요. 막 깊게 쭉 이어서 하는 배움보다는 얇고 굵게 짧게 깔짝 깔짝 여기도 깔짝 저기도 깔짝 뭐 도자기 깔짝 서포팅 깔짝 뜨개 깔짝 이러면서 그런 걸 배우는 클럽이거든요. 네, 그런 명목하에 하고 저희가 싶다. 그렇게 매체를 다양하게 쓰기로 했죠. 그리고 이게 되게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걸 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3D 모델링을 많이 하는 편인데 3D 모델링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각색은 3D 모델링으로 하면 맛이 안 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주제를 3D로 표현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하여튼 원정환님 에피소드에서 이제 원정환님이 영상으로 안 하고 싶었지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맛이 있는데 영상으로 해야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뭐 또 풀라면 풀 수 있어 하는데 왠지 뭔가 맛이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전시 중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 정연두 작가님의 뭐였지? 100년 여행기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다양한 매체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너무 감명 깊고 그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체를 다양하게 써보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허. 맞아요. 그거 딱 하나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깔짝으로 배우긴 했지만 깔짝을 배우면서 또 느낀 즐거움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네. 와 이게 진짜 내 멋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굽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전혀. 그러니까 굽기 전에 원래 예상한 거랑 굽고 나면 약간 형태가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지는 건 아닌데 사이즈가 일단 되게 많이 줄고 그리고 일단 둘째로 색깔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저 핑크로 색칠하고 싶은데요. 핑크 뭐 주셔요. 네. 핑크색이 전혀 없어. 회색이야. 그게 핑크래요. 네. 그래서 막 바르는데 발라도 발랐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굽고 나온 걸 보면 핑크야.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경험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와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런데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또 막상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한 개 더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은 게 또 생겼네. 이럴 때가 꽤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런 것처럼 이제 터프팅도 초반에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즐거움이 있구나. 이걸로 이렇게 푸는 게 굉장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게 있으니까 그럼 이게 여기서만 딱 끝내고 우리 체험판으로 했다. 아우 재밌음 끝 이러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 보자. 그걸로도 막 작품도 만들어 보고 바로 뭐 우리가 나중에 팔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뜨개도 그냥 재밌게 끝내지 말고 취미로 끝내지 말고 뭐 뜨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우리 거를 뭐 만드는 걸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는 사실 욕심일 수 있는데 3개나 하잖아요. 뭐 2명이라고 한들 3개나 하는 건데 그럼 3개를 똑같은 동일한 매체로 하면 아마 우리도 지루했을 것 같고 그러면 3개나 있는데 딴 거 해. 맞아. 그 우리 하고 터프팅 하고 싶었잖아. 실하고 싶었잖아. 그럼 이걸로 이거 하자. 이거 우리 도자기 재밌는데 폴리 그거라도 클레이라도 하자. 그래서 뭐 그런 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깔짝 클럽 그 활동이 약간 인풋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건 일단 도자기고 깔짝 클럽의 다음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저희 이미 결제를 하고 와서 저희 다음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는 실크 스크린을 배우러 실크 스크린이요? 다 가려고 합니다. 앤디 워홀. 맞아요. 그런 거죠. 실크 스크린. 그거를 결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님도 그렇고 천성이 깔짝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도해보는데 이 두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목공도 하고 싶고 목공 너무 좋죠. 악기도 배우고 싶고 막 언어도 배우고 싶고 맞아요. 그럼 다 어떻게 써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막상 또 그러니까 깔짝 클럽을 명목으로 실크 스크린을 해봤는데 재밌네 싶은 순간 이제 이 사무실 옆 공간에 이렇게 촤촤 할 수 있는 이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미 어디다 쓸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굿즈나 아니면 티셔츠나 아니면은 저희 작업물을 프린팅을 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간이 작고 이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터프팅 할 때도 총 이미 알아왔었고 장바구니 담았죠. 그리고 뭐 이미 선생님한테 저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판 빌려주겠다 뭐 싸게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고민 계속하고 또 도자기도 막 하면서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굽는 것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죠. 항상 사고 싶죠. 근데 공간을 그런 게 있죠. 아직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더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약간 현실과 타협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멋지십니다. 아티스트십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면 네. 뭐 좀 많이 돌긴 했지만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각각 작품에 대해서 관객이 느꼈으면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들이 표현하시는 메시지를 위주로 이런 메시지가 있어 라기보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먼저 생각하면 그냥 이런 관계에 대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대해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공감? 맞아요. 뭐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반응은 사실 그 관객들의 정말 뭐 강연을 하시거나 네. 뭐 선생님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청자 앞에서 말을 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발표나 해보지. 네. 뭐 PT 정도, 회사 다닐 때 PT 정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는 분도 또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절대 다수가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자들이 적었을 때랑 많았을 때 그 느낌을 좀 느껴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럼 혹시 네. 그 앞부분 딱 요 말씀 주신 거에 있어서 벌님께서 많은 청자를 두고 이렇게 하셨던 에피소드나 경험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봤자 뭐 과제 발표할 때, 교양 과제 발표할 때. 저는 생각난 게 뭐였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때마다 악몽을 꿨어요. 네. 근데 악몽을 꾸면은 어떤 거냐면 점점 뭐가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여고괴담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 네. 여고괴담 유명한 것처럼. 네. 근데 퉁퉁퉁. 그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분명히 멀었을 때는 엄청 작았는데 네. 다가올수록 너무 뭐가 많아서 네.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압박을 주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전체적인 거에 대한 압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 다수, 많은, 네. 이렇게 큰 이런 거에 대한 네. 좀 압박감, 그거에 네. 대해 느껴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느낄 네. 수 없었던. 이게 뭐 딱 공포를 주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한 거를 그런 저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경험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서 한번 말하고 싶었고 네. 또 저는 이제 작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네. 강의 전 첫 강의였고 사실 되게 많았어요. 네. 23명으로 시작했나? 네. 그렇다가 이제 뭐 점점 철회를 하면서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재미있을까? 내가 하는 게 얘네들한테 잘 들릴까? 네. 초반에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얘네들이 내 걸 선택해줬는데 뭐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애들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서 쟤는 듣고 있을까? 그리고 또 딴짓하는 게 되게 잘 보여요. 진짜 맞습니다. 그 자리가 딱 잘 보이는데 애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보고 있는 걸까? 네. 내게 너무 하찮은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막 초반에 조금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나도 사실 잘 안 들었는데 네.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안 들었었는데 네. 그거를 나도 그랬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나? 들을 애들은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애들은 안 들을 것이며 좋게 생각할 거는 내 몫이 아니다. 맞아. 그냥 나는 내 몫만치 준비를 하고 네.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걔네들한테 맡겨놓자.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어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되게 많았으니까 제가 1대1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의도는 이런 거였지만 저희 작품처럼 다수의 인원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의 뭐 좋고 안 좋고의 그런 반응들을 다 주관으로? 확인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뭐 예를 들어 벌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없다면 뭐 이걸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혹은 있다면 공감을 하거나 그런 아니면 막 진짜 아까 제 꿈이 여기랑 뭐 얼마나 연결되고 그거를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뭔 뻘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그쵸. 것이고요. 왜냐면 압박이 많이 느껴진다면 사실 비슷하게 그런 SNS 같은 것도 사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았다 뿐이지 굉장한 다수에게 그렇죠. 나의 어떤 사진, 나의 글, 나의 생각 이런 걸 전달하기 때문에 또 그중에 오해가 또 있을 수 있고 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좀 접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쵸. 예상을 저희도 합니다. 뭔가 그 경험, 그 방금 성님이 말씀하신 경험도 있고 그런 걸 좀 뜯어와서 재현을 해놓고 아하. 한번 봐라. 아하. 거기서 뭘 느끼시든 그거는 본인의 몫이긴 한데 근데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겪어본 경험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만족.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건 제가 느꼈을 때 처음에 이 질문을 주실 때 원정환 님이 공감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뭐 이걸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귀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귀엽다라고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봤을 때 즐겁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게 막 하하하 호호호 즐거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전시였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요거 말씀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청자 화자냐 그러면 저만의 이렇게 생각으로 하다가 저희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좀 귀엽게 주입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약간 시리어스하고 좀 약간 좀 저는 무거운 방향으로 사실 머릿속에 이렇게 막 조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귀엽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에 굉장히 프레시가 돼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표현하는 그 안에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거기 캐릭터를 항상 활용할 거예요. 근데 그거 베이스 자체가 되게 좀 단순화된 약간 그 인간 형태이지만 좀 단순화되고 동글동글하고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할 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시리어스한 주제더라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귀여운 걸 묻혀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하,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 되게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랑 함께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비슷하게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귀엽다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와 이거 되게 귀엽다라고 하고 가져오는 캐릭터들이 제 눈에는 되게 퇴화된 캐릭터들 막 이목구비가 없다거나 이게 귀엽다고 뭐 귀여운가 보다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같이 좀 생활을 하다 보니 비슷하게 귀엽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귀엽다라는 저의 어떤 이런 귀여운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순간 더 다양한 거를 좀 더 귀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도 귀엽다가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제를 제가 했다 그러면 이제 막 거의 뭐 그쵸 누가나 죽어나는 거죠 막 무채색에
굉장히 막 그렇게 됐을 텐데 기대가 됩니다. 3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귀엽게. 저희가 막 저는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귀여운 거 좋아한다 하고 막 귀여운 걸 막 한다고 해놓고 안 귀여우면 너무 네.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하.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뭐가 귀여워 이럴까봐. 맞아. 근데 귀여움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인 맛이 그쵸.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거에 귀여움을 느끼는 분도 있겠죠. 또 아니신 물론이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죠. 아닌 분들도 계실 그쵸. 거고요. 그렇죠. 각각 이렇게 취향이 또 있고 뭐 SNS 그쵸. 통해서도 너무 음. 다양한 캐릭터들이 사랑받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필터링 네. 주제로 한 작업도 이 폴리포켓 스타일이라고 저희가 네. 정의를 해놨는데 혹시 폴리포켓이라고 아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기 뭐예요?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네. 장난감이에요. 잠시. 네. 아. 실물 그렇지. 미니어처로 된 뭔가 화장품 같기도 하고 네. 인형놀이 할 것 같기도 한 그런 네. 장난감인데요. 네. 근데 이게 또 마니아층이 있어가지고 네. 콜렉트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저는 그게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이스크림 가게 폴리포켓인데 네. 그 뒤집어 보시면은 연도가 써 있거든요. 95년도였나? 95년도. 잠시만요. 93년도, 4년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네. 1995년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때를 향유했던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 형태로 사실 많은 작업들이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종종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누구에게나 추억은 네. 있는 네. 것이고 맞아요. 이거를 메인으로 하시는 작가님도 계신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런 형태로 풀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스토리가 담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는 벌림 건데요. 네. 벌림이 폴리포켓을 갖고 계신 게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네. 그 아이스크림 집을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 판매대도 있고 뭐 방 같은 데도 있고 부엌 같은 데도 있고 또 정원도 있고 그럼 이 안에 스토리가 되게 담긴 거니까 네. 그럼 이걸로 풀면 좋겠다. 여기도 결국엔 다 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그 서브 테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무대, 스테이지. 맞아요. 서브 테마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네, 저 지금 이렇게 생각났어요.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청자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럼 청자가 대부분 무대가 있고 그 네. 밖에 있잖아요. 네. 관객석에 있죠. 관객석에 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뮤지컬 무대가 있고 관객들이 보는 관객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관객석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나 청자를 무대 위로 모시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에서도 무대 그 관객석 느낌이 나는 오브제들이 있을 거고 네. 분위기도 그럴 것이고 네. 이 두 번째도 지금 이 폴리포켓이 되게 작잖아요. 저희도 이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네. 그리고 4배? 네, 그러니까 거의 네. 큰 사이즈는 아닐 거고 네. 그 저희는 그 관객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뮤지컬을 좋아하니까 뮤지컬로 예를 계속 들자면 뮤지컬을 볼 때 멀리 좌석을 앉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망원경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망원경을 쓰면은 그곳밖에 안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조승우 배우를 좋아하니까 네. 망원경을 쓰면 제가 2층에 있더라도 조승우 배우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럼 저는 그것도 필터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승우만 봐야지 하면서 조승우 배우만 본 거고 혹은 이 공간만 봐야지 하면서 그 공간만 보면서 필터링을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리포켓도 작게 만들고 저희가 그런 망원경 형태의 종이를 이제 드리면 그 곳만 봐라. 네. 보고 싶은 곳을 봐라. 근데 그곳만.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필터링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샷을 주는 거고 그 샷에서 이제 관객들은 꼭 그 망원경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만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면서 보는 걸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스테이지, 그 뭔가 연극 세트 같은 폴리포켓 스타일의 그 오브제를 놓고 거기다가 되게 다양한 장면을 연출을 할 예정이에요. 뭐 되게 평화로운 것도 있고 막 스릴러의 한 장면인 것도 있고 막
되게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를 되게 섞어 놓은 다음에 네. 그걸 선별해서 보는 것은 관객의 몫인 걸로. 그렇죠. 맞아요. 어허. 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조승우 배우를 좋아하니까 조승우 네. 배우만 본 거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 진짜 엄청 많은데 네. 똑같이 저희가 작품을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한 망원경으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만 본다는 것 자체가 네. 필터링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말 맞다나 이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같은 작품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뭐 왜냐면 네. 아마 관객분들은 다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자기가 먼저 보는 것은 다 다를 것이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것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스릴러 장면이 있는 공간을 더 집중해서 보실 것이고 네.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면 저희가 귀여운 아이템을 배치한 곳을 더 열심히 보시겠죠? 네. 그러면 그런 거가 다 다르니까 그러한 경험을 네. 주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꽤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준비가 되셨는데 그 뭐지? 그러면 각색 같은 경우도 네. 레이어를 좀 말씀하셨고 네. 이 펀치니들 네. 네. 통해서 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펀치니들은 제가 알기로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레이어로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지 혹시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세트장 중에 그 인형극 있잖아요. 네. 인형극 할 때는 어떤 큰 박스가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인형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어떤 손에 의해서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팅 자체도 레이어로 쌓여진 맞아요. 거거든요. 네. 뭐 구조물 중에 뭐 배경에 건물이나 아니면 뭐 구름, 나무 이런 게 네. 겹겹이 쌓이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겹쳐놓으면은 그게 연출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레이어라는 것도 저희도 그런 식으로 뭔가 무대 세트를 만드는 네. 것처럼 네. 레이어를 해서 연출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앞에 뭐지? 그냥 그가 사실 하고 싶은 거에 네. 아다리가 맞아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치고 굉장히 뭐랄까 짜임새 있나요? 계획적인 예, 그러니까 이건 이거여야 해. 막 약간 이렇게 심도가 꽤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나 정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레이어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의도를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네. 망원경 같은 거, 그러니까 망원경 같은 것도 네. 계속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제가 야 뮤지컬 볼 때도 네. 망원경 써. 그러면 그거 할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인다? 네.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던지면 네. 그거를 이제 우리도 그걸 활용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덥석 물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서 그것도 계속 바꿨어요. 처음엔 진짜 망원경을 쓰려다가 네. 처음에는 심지어 그런 뭐 무대 세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면이었고 그냥 프로젝션이나 조명으로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맞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평면이고 프로젝션으로 한 군데만 짚어서 그거를 보이는 지점을 다르게 한다고 하면 네. 근데 관객들이 그러면 어떤 관객이든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지 않냐. 그치. 네. 그래서 관객은 그 관객 고유의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망원경을 보는 그 행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다음 작품도 비슷하게 결을 맞춰서 이게 무대, 스테이지라는 그런 테마로 가자 해서 쭉 엮을 수 있게 된 거죠. 매체는 다르지만 저희가 표현하거나 그 서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게 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작업하시면서 있었던 힘들었던 점 같은 거는 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작품을 지금 요즘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안 쓰던 걸 쓰거나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걸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랑
아두이노를 쓰려고 하는데 네. 일단 아두이노는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유니티도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네. 어허. 그런 기술적인 거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그런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구현에 대한 네, 기술적인 것만- 부분. 어허.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좀 힘들었던 것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쵸. 이 네.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크기, 소재 네. 뭐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음. 그 원정아님 에피소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너무 많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반응 작업인데 네. 반응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필터링 작업을 들어갈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씬 구성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각각 장면들 네, 말씀이시죠? 장면들도 그렇고 막 너무 결정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저희 작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게 진짜 많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은 몇 명이 같이 볼 수 있는데 네. 관객은 어떻게부터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어떻게 보여줄 건데 네. 그리고 작품을 그냥 만들고 나서 어떠한 장비로 보여줄 건데 어디에 위치할 건데 그런 게 생각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것도 또 그러면 어떻게 세팅할 건데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게 진짜 많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이미 알아서 잘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초반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대부분 다 처음이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제가 놓쳤다고 다른 분들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혹시 혹여나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그 시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트에 계속 넣었던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트는 저희가 뭐 작품 설명이나 네. 그 작품 크기, 설치 방법 같은 거를 공유해서 적는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시트죠. 그래서 저희끼리는 모두 이렇게 함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리고 같이 보면서 뭐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진짜 많았다. 이게 단순히 만들고 끝이 아니구나. 뭐 만드는 것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네. 네.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네 하다가 이걸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시잖아요. 이 방식이 그거 떠올랐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일할 때 각 팀이나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를 전사에 공유를 해야 된대요. 전사에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너네가 알아서 너네는 이거를 하지 마라 라고 모두 알고 있어야 다음에는 우리 넷플릭스 스타일이네. 넷플릭스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저의 그냥 개인적 성향으로는 되게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를 만드니까 계속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물론 같이 하는 저희 다른 작가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좋죠.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혀 안 하던 생각, 뭐 몇 명이 볼 거며 어떤 식으로 관람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현철님 같은 경우는 지금 VR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에 한 분씩만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미리 예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전시 같은 경우는 아예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반응 작품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 많았는데 결정으로 가는 과정은 좀 어떠셨나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뭐로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챗GPT는 무슨 AI 뭘 쓰래요. 네. 근데 이게 맞나? 해서 이제 저희 주변에 좀 유니티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이거가 나을 것 같은데? 저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막 계속 찾아봤죠. 그리고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두이노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아두이노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알아보고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결정. 어허. 이런 결정할 때 두 분이 뭐 의견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할 게 너무 많은데 두 분의 각각의 생각이 생기죠. 또 있잖아요. 네, 생기죠. 어쨌든 사람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상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림이. 그렇죠. 그리는 그림이 어쩔 수 없이 달라져요. 네. 그거를 그냥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아두이노로 하면 되겠지 하고 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아두이노라고 완벽하게 잘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네. 그걸 값을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하고 해보고 뭐 안 되면 바꾸고 막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둘이 같이 하니까 이제 제가 질문할 때도 있고 벌림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고 그것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되게 2인 삼각 같은 느낌이에요. 한 명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한 명이 대신 생각을 해주고 그렇죠. 또 그걸 또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2인 삼각의 느낌이 듭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지금 두 분은 약간 제가 보는 대표적인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느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한 이유가 또 무엇이냐? 제 주변에도 비슷하게 뭐 두 분이서 따로 좀 약간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뭐 창업을 한다거나 하신 분들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싸우거나 굉장히 뭐 싸우지 않더라도 막 좌충우돌이 그러니까 외부에선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나중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좀 그랬었어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두 분 같은 경우 지금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시고 이런 약간 과정이 좀 빠르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잘 다져가시는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질문은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혹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두 번째 녹음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다음도 그러니까 다음 차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저희가 처음엔 소개했고 두 번째는 진행 중이고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한번 후기 해도 될 것 같아요. 후기도 재밌을 것 같고 아마 사실 원정환님도 인터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작품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호스트로 나오신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뷰를 기깔나게 만들어주실 일을 하고 계신데 원정환 PD님. 네, 아마 그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아마 뭔가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4단계 이런 게 있다면 아마 3단계 담당이 이제 원정환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벌리 말한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회고하듯이 4단계 끝났더니 해봤더니 어때?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시와는 별개로 저희가 어쨌든 첫 번째 했던 게 그 작가님을 알아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나 더 들어보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그런 게 각
네. 이 작가분들의 네. 네. 더 알고 싶었던 점.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전시를 같이 하고 있고 작가라는 그런 명분 하에 만난 거지만 네. 그냥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라는 그런 팟캐스트 자체가 네. 스토리를 모으고 듣고 이런 거니까 네. 그런 작가로 모시지 말고 뭐 연예인. 댄스 준전문가 원정환님과 함께합니다. 댄스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셔서 네.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죠. 네. 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네. 그럼 김현철, 현철님과 모셔서 네. 얘기해야 되고 술이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나경님, 회식이란 무엇인가? 만수님, 그렇죠. 뭐 귀여움. 귀염이란 귀여움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기. 아하. 그리고 남들의 이벤트는 무엇인가? 네. 동준님 이런 식으로 아하. 모셔서 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 저희 전시와는 별개로요. 네. 아,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사실 이게 어찌됐건 저장이 되고 이후에 전시가 끝난 이후에 이걸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또 이후에 이걸 계기로 어떻게 뭐 꼭 이 팟캐스트 형태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뷰 형태가 됐든 아니면 또 나중에는 뭐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을 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6월에 진행되는 전시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교대역 근처의 S1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토리지 분들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의기감이 느껴지는 아우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요. 원정환님과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일 DJ 원정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재젠. 차오. 바이바이.